오늘은 20번째 강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Hello everyone. 수학하는 선생님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20번째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에 거 정리 좀 잘 하고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이해하시면서 내 몸에 익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적용이 가능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자, 오늘 20번째 강의는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좀 이름이 좀 생소한가요? 2차 방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걸 좀 하겠습니다. 요 이름이 왜 근의 분리라고 붙었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여타적인 교재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부르기로 할게요. 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자, 2차 방정식을 푸셨을 때 물론 이제 A, B, C가 실수이십니다. 허수가 들어가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 벌어지세요. 실수라는 가정 아래 실근, 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의미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 선생님이 드렸지만 2차 함수 어딘가 x축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나는 거,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실근들의 조건을 줘요, 문제에서. 뭐 근이 1보다 크다는 둥, 뭐 근과 근 사이에 얼마가 존재한다는 둥, 이런 식의 조건을 줬을 때 문제를 푸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걸 근의 분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근의 분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응? 왜? 공식이 없어요. 일반적인 참고서에 보시면 뭐 기본 공식 뭐 두 근이 1보다 클 때는 뭐 이렇게 풀어라,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대더라, 뭐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문제를 풀 때만 해당되는 얘기세요. 또한 어떤 공식 몇 개가 꼭 커버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선생님 출제할 때 약간씩 변형을 주면 또 그 풀이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자, 이 근의 분리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형태가 달라지면 풀이도 달라지고 쓰는 식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 근의 분리의 가장 기본 논법은 그래프로 풉니다. 2차라는 그래프 갖고 문제를 풀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정리 좀 잘 하시면서 왜 이걸 이렇게 풀면 되는지,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해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직접 하시면서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면서. 자, 근데 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걸 풀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논법들이 이런 거세요. 함수값. 1번. 함수값이 뭐예요? 어딘가 x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 y equal to f of x라고 그래. 야, 근데 1이 여기 있대. 1 집어넣을 때 이때 함수값, 높이값이 높이. f1.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문제를 푸는 도중에. 그 다음, 꼭지점. 자, 이건 뭐 다 배우신 얘기니까. 여기죠, 여기. 꼭지점. 이걸 갖다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없어요. 분명히. 세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 뭐 하는 거예요? 판별식 왜 쓰는 거야? 앞에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2차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가운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서 둘이 안 만나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번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그래프가 딱 하면 살짝 접하고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중근. 자, 이번엔 이렇게 2차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만났네. 야, 두 점에서 만났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그래프가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했죠? 자, 근각의 관계. 자, 이것도 이제 바로 앞에서 강의를 했던 논리입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해서 문제를 푸실 때 필요하면 갖다 써라. 자, 선생님이 이제 기초적으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요거는 어떤 의미적인 얘기를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결국 그냥 그래프를 그리자가 목적인데 필요하시면 갖다 쓰라는 거지 무조건 뭐 이런 공식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이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 논리들이 꼭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수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리 좀 잘 하시고 갑니다. 자, 선생님이 말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제를 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쫙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대한 2차 방식 주어졌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문자가 들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죠.
중학교 이게 웬만한 숫자가 주어지는데 문자가 들어가서 선생님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그리자가 아니라 예측을 하자는 거거든. 그런 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답니다. 두 근이. 자,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두 근. 두 근이란 표현과 서로 다른 두 근은 달라요. 그러니까 두 근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식을 푸는 도중에 이렇게 생겨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는 거고,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해서 살짝 접하고 갔어요.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하잖아요. 얘도 두 근입니다. 왜 두 근이냐? 이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근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수가 되도록 하는 m이 얼마여야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양수가 되냐 풀어봐라. 이게 문제예요. 되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근의 분리라고 한다고요. 2차 함수 파트에 가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같은 얘기니까 선생님이 동시에 같이 갑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푸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자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배 m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2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x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딘가 또 y축도 이렇게 있겠죠. 얘가 원점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길 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0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도 원해요. 괜찮아요. 서로 다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양수가 중근이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석부터 하시는 게. 자, 일반적인 해설지에 보면 이제 참 여러 가지 풀이법이 많이 나왔는데 일반 책에 보시면 일반 교재에는 이렇게 많이 풀어요. 1번 첫 번째, 야 이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중근을 우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해? 판별식 4분의 D를 씁니다. 4분의 D를 쓰시면 2배 m 플러스 1에 관한 전체 제곱이 될 거고 AC 이렇게 묻겠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크다와 같다를 포함한 겁니다. 1번. 이게 1번 풀이법입니다.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요? 그 다음 계산 좀 이따 합시다. 오늘 논리가 문제니까 지금 두 번째. 야, 이거 두 근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야, 두 근의 합 양수일 거 아니야. 더했으니까. 야, 두 근 해봐요. 어딘데? 여기. 그쵸?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 그래서 2배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두 근의 합이. 야,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 세 번째, 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은 2m제곱 그쵸? 2로 나눠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된다 라고 보통 풀려 있어요. 일반 해설지에 보시면. 근데 선생님이 이 풀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안 좋아하느냐?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이런 때 1 나오면 어떡해? 1.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 두 개의 2차 방식이 있는데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야, 얘도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데 야, 알파 1보다 크고 베타 1보다 크잖아. 그럼 곱해도 1보다 크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니 만약에 알파가 2가 되고 뭐 알파는 3분의 1이 되고 베타가 6이 됐어요. 곱해봐요. 얘도 1보다 크거든. 그럼 이런 상황도 답이 들어가 버린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야, 알파랑 베타랑 곱하니까 1보다 크겠지 라는 풀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이 되면 문제를 못 풀 텐데 굳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거지 선생님 얘기는. 이왕 같은 논리인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다시 선생님 처음부터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푸는 풀이 중에 대다수 풀이법은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자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이럴 땐 꼭 이렇게 풀고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제대로 잘 해놓으면 얘가 아무리 변형이 돼도 그 풀이법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본 해석은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고요. 원점이 이만큼 있다고 쳤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여기 두근 또는 그래프가 접하거나 이것도 괜찮아요. 접할 때 이렇게 생기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논리 찾아라. M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요. 됐죠? 자, 선생님 첫 번째. 판별식을 쓰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판별식 쓰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을 포함해서 아까랑 똑같이 4분의 라지 t. 그랬더니 2배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c 이래야 되겠죠? 2배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정리된 4m제곱이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 2가 되니까 8m, 4m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될 거고. 1번 논리가. 자, 두 번째. 1번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0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1번 얘기는 무슨 뜻인데 X축과 만난다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기만 한다라는 논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0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음수 같으면서. 근데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좀 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데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번만 해당되는 건 안 된다. 그럼 뭔가 논리를 좀 더 집어넣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두 번째, 선생님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 확인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건 X에서 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0 집어넣어보면 얘만 나와요. 그래서 2m제곱에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두 번째 논리. 자, 1번은 무슨 뜻이라고요? X축과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 무슨 뜻이야? 야, Y절편 0보다 위에 있대.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해서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면 얘와 얘 겹치는 구간이 답입니다. 근데 안 돼요. 보세요. 만약에 Y축이 여기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이 얘가 0인데 자, 1번 논리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 만났잖아요. 2번 논리는 Y절편 양수이다. 양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니까 조건을 좀 더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조건을 집어넣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긴 것 같아요. 여기. 대칭축. 그쵸? Y절편의 한가운데 꼭지점이 있는 라인. 대칭축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 대칭축을 보니까 보이세요? 2로 묶어야 되고 x n 플러스 1 나오네요. 아니면 이제 대칭축을 찾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으세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자. 근데 이게 한가운데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찾는 것도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의 반. 두근의 합 2 나누고 반 해서 n 플러스 1. 됐어요?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하여튼 연습을 하시고 그런데 이 대칭축이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올까? 한번 해봅시다. X축이 있어요. 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1번 논리는 뭐였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물론 접해도 된다. 2번 Y절편 양수다. 3번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0보다. 한번 그려봅시다. 대칭축 오른쪽에 있어요. 여길 지나가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 최고치가 플러스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세요.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 근하나 여기에 근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아,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야, 그러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만족하는 M이 답이겠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파트를. 어려워도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나중에 시험에도 많이 등장할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뭐 함수값이니,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이니, 근각계수 이런 거 써먹으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1번. M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우리 M범위 구해야 되니까 M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진하게 그리시고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자, 얘를 보니까 이제 2번을 여러분 이제 2차 이런 건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2차식인데 부등호가 붙었으니까요. 이 논리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아직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전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는 좀 더 차후에 할 건데 실제 이 형태를 그려보시면 이걸 그려보시면 항상 0보다 큽니다. 왜냐? 얘 판별식 써보세요. M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B'제곱 1-AC 하면 음수 나오죠.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딘가 M축이 있다. 이렇게 M축이 있다. 이제 M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근데 최고차가 플러스인데 아래로 블록이야. 야, 근데 판별식 값이 음수래. 야, 그럼 이 M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네.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값이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요. 다 위에 있다. 그렇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M이 얼마든 간에. 그러니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2차 부등식 갈 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M이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거니까 2번은 전부 다 만족하는 거고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가 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therefore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1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손으로 역시 풀어보면서 몸에 익히셔야 되는 거고 그래 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잘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은 y는 x제곱에 2x 플러스 6-k라는 2차 그래프가 있는데 y = 0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씁니다. x축입니다. 이거 y가 0인 점들의 모임 이 x축하고 만나는 걸 구하는데 x축이 이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봐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쵸? 만나는데 두 근이 여기와 여기가 그 값이 2보다 작다. 2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려면 정수값 K는 뭐뭐뭐 있냐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까지가 먼저 해석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아까 선생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이 없어요. 그냥 그래프 논리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논리를 끌어와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근데 논리의 기본은 그래프인가 동시에 그게 끝입니다. 그럼 뭐 어떤 뜻이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 여기. 이거 좀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원제곱에
플러스 5-k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세요. 그 다음에 이 점의 높이가 5-k가 되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은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X축보다. 그래야 양쪽에서 근이 생기세요. 붕 위로 떠버리면 절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럼 두근이란 말도 잘못된 거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이 값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1번 5-K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풀이가 별로 답안지에 보면 거의 없으세요. 거의 모든 답안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아 크겠네. 같으면 안 되는 거죠. 판별식을 써요. 4분의 D. 그래서 B제곱, B'제곱 쓰면 되겠네. 1-5-K. 아이고 그거 아니죠. 6이죠. 6-K.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해보시면 똑같은 식이세요. 이 식과 이 식 같은 식이라고요. 뭐가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과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 라는 말하고 그러면 꼭지점이 X축 아래에 있다 보면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이쪽 올라갈 때 그나나 이쪽 올라갈 때 그나나 생기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길 거다 라는 말이나 아니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쓸지는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2보다 분명히 왼쪽에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생기는 근. 이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럼 당연히 2보다 작겠지. 의미 없다고요. 그럼 무조건인 거야, 이쪽은. 그럼 얘가 문제인 거야. 얘는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런 방법 없더냐 이거지. 이 집어넣을 때 여기에 함수값이 당연히 플러스 위에 있어야지. 플러스.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봤더니 4 더하기 4 플러스 6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텐데 이 점의 높이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야 1번과 2번을 다 만족하면 이거 내가 원하는 그래프 나오는 거야? 나와 안 나와? 확인해 보자고. 자, 선생님 지금 1번 어떻게 했지? 꼭지점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아래에 있더라 꼭점이. 이 말이잖아 1번이. 2번 야 여기 이쯤 있는데 그 함수값이 0보다 커 위에 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야 얘가 꼭지점이고 여길 지나가게 한번 그려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도 이렇게밖에 못 그리세요. 그러면 무조건 두 근이 2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맞겠네. 1번과 2번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네. 이렇게 푸신다고요. 어려워요. 연습하십니다. 연습. 어려워도 헤쳐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K값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K값이 있다고 치고 얘는 K가 크다 옵니다. 지금 눈을 빼시고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쓰시고 항상 기본기부터 얘 정리하니까 14가 나오죠. K는 작다. 14가 되겠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파트는 여기가 돼서 결국 X값 범위는 크다 5보다 작다 14가 돼서 정수값 구하라고 그랬죠? 5 빼고 14도 빼야 됩니다. 이거 빼면 9니까 하나 더 빼서 8개.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십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그런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더라. 그렇다면 A 값은 어떻게 되냐? 자, 해석은 똑같아요. 아까랑. 자, 우리 머릿속에 해석은 항상 y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그래프가 2차 그래프가 0, y 이퀄 0 뭐라고? x축과 만나는 두 근. 그러니까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마이너스가 어딘가 있대더라. 이러려면 도대체 A 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종류 지금 계속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근의 분리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얘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을 줘야 되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로 풉니다. 그래프. 공식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아래에 있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아래에 있겠지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 그래프상에서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a 4a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텐데 이 함수값이 여기 높이를 가리킵니다. 그죠? 함수값 높이가 0보다 작을 것이다. 얘만 풀면 답이세요. 왜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마이너스 2가 어딘가 있는데 그래프는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야 근데 여기 아래를 지나가야 돼. 그려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신 간에 근이 무조건 마이너스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과 근 사이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만 푸시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아니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야 아까부터 쉽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왜 얘만 하면 답이 되는 건지, 아까는 왜 안 됐던 건지, 뭐 이런 연습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좀 하니까 6a 2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따라서 아이고 글씨도 안 써지네요. 되어포 a는 크다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결과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머릿속으로 정리할 게 많다고요. 괜찮죠? 네 번째 예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그런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가우스 알파를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가우스 베타 할 때 1 나온다. 그렇다면 다음 m값의 범위가 얼마냐 구해봐라. 우리 가우스도 다 배웠으니까 그죠? 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문제 해석은 뭘로 한다고요? 그래프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2차라는 그래프가 0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쓰면 y 이퀄 0이라고 하는 무슨 축? x축과 만나는 점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라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아마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3에 가우스를 붙였잖아. 그럼 알파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 가우스 정리할 때 다 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는이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대신에 마이너스 2쪽에 해서 여기 어딘가, 여기 구멍을 뚫으셔야 되고 얘는 진하게 그려서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존재를 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베타 값은 1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는 1이 붙고 이쪽에는 2가 되면서 여기 어딘가에 베타가 존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인가 봐요. 여기 사이사이 어딘가를 지나가고, 물론 여기 는을 넣고 여기는 는을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이사이에 어딘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야 가우스 알파는 마이너스 3 떨어지는 거고 가우스 베타는 1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m과 세어가 문제 해석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번에 분명히 이 알파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든지 같든지 그래야 돼요. 그럼 이 값 마이너스 3일 때의 이 함수 값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네? 또는 0이 돼도 괜찮아요. 여길 지나가니까. 그래서 1번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이제 넘어서 함수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돼도 되고 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보면 아래에 있어야죠. 여기 아래. 는이 안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1 집어넣을 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사이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대신에 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 이퀄 1 집어넣을 때는 1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나오는데 3이 잘못 맞나요?
선생님 처음에 문제를 잘못 썼네요. 이거 마이너스 3이었네요. 순간 좀 이상해서. sorry. 이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 됐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다 줬더니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지나갑니다. 그럼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 그죠? 네 번째. 야, 그럼 이 집어넣을 때 여기 위에 있겠지. 사이사이를 타고 올라갈 테니까. 그럼 x에다 2 집어넣을 때 하고 집어넣어봤더니 4 플러스 2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시면, 물론 이제 이 3번은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지금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얘와 얘와 얘를 다 만족하는 m이면 될까? 확인해 볼까요? 이런 의미세요. 자, 해석을 하게 어딘가 x축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 넣었더니 여기 위쪽에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아래에 있어. 그 다음에 1 넣어보니까 아래를 지나가고 2 넣어보면 위를 지나가는데, 야,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기야 최고차 플러스니까 그려봐 하면 이렇게 말고 그리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 그럼 무조건 이 근은 여기 사이에 있을 거고 여기 사이에 근이 있겠지. 1번과 2번과 4번, 3번은 무조건 만족하니까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시는 거라고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M축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범위가 M값 범위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4M, 6, 2분의 3인가요? M이 작거나 같다, 2분의 3. 눈도 있죠, 이번에? 2분의 3 칠해주시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M인데 1 크니까 3분의 1? 맞죠? 3분의 1보다 크다. 이만큼 좀 있겠네. 크다, 오른쪽. 얘는 무조건 만족한다고 그랬고, 요 M이 크다,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 이만큼 있을 텐데, 크다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영역이 이만큼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는이 없고 는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therefore M값의 범위는 크다 3분의 1, 작거나 같다 2분의 3.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어려워요? 선생님이 예제를 한번 쫙 하면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전체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풀이가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그냥 몇 가지 형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서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해하시고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면서 확인 작업해서 이 근의 분리 겁먹지 마시자고요. 할 수 있겠죠?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